조금 전에 그 장관님한테 수사단장이 보고한 결재문서, 장관님 혼자 이렇게 결재했잖아요. 예. 그것을 모 의원님께서 그것은 참고 자료지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효력이 없는 의미는 걸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 이첩 과정에서 그 승인을 하는 그런 의미의 결정은 아니겠습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보세요?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효력을 아니 말씀하시는지. 장관 결재의 효력. 근데 그 보고서가 어떤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그것은 되는데 분명히 효력이 있는 것이고 군에서 이렇게 초동 수사를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으니까 경찰이 이첩하겠습니다. 결심 보고서였고요. 그다음 거기에 참모 개선들을 안 연 이유는 그 안에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한 피의 사실이 공표돼서 형법 126조든가요? 그것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것은 지휘관에게만 별도로 이렇게 결재하고 해소해 가는 문화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찰 이첩을 보류에 대한 지시만 했다는데 사실 경찰 이첩 보류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많이 지시를 했죠.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축소 은폐한 것.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경찰 이첩 자료에 혐의 사실을 뺄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외압의 한 형태이고요. 만약에 보류하라고 하면 그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보류는 며칠까지 보류해야 하는데 혐의 사실을 빼라 말으라 왜 그런 얘기가 오가겠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7명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해요. 왜? 장관이 축소하고 뭐 은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게가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찾아가서 재건의를 합니다. A4지 한 장짜리 만들어서 갔다고 그래요. 여러 제보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방부 안대로 하게 되면은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유가족이 할 겁니다. 보류하는 것 갖고 유가족이 문제 제기하겠어요? 거기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하고 혐의 사실이 더하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찰 이첩 플러스 알파, 축소, 은폐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소, 은폐 이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요즘 축소, 은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사단장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유가족 설명 이 부담도 느낀 걸로 방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은 수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지금 축소, 은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도로 갖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로 가졌다면은 지금까지 뭐 제가 지시했건 누가 지시했건 그런 게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나오는 것은 다 추측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1분만 잠깐 주실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적인 의혹은 이것은 분명히 장관님이 결재한 것이 바뀌었고 보류 플러스 보류만 하라 했으면 아마 해병대 수사단장은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뭘 빼고 누굴 더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의심을 해요. 왜냐? 우리 장관님은 대단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집단항명 수괴죄로 하라든가 또 본인이 결재한 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왜 압박할 분이 아니거든요. 전 장관님 잘 아는데 대통령실 그 위에 윗선에 이런 게 없이는 장관님의 보통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리면 네. 첫 번째는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 보시는 누구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집단항명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집단항명은 검찰단장이 초기에 초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집단항명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항명으로 수사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보니까 진술서를 받아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단독 항명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흔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는 그 수사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너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을 저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번에 거는 장관님이 평소에 하는 리더십 스타일과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가장 키면은 대통령실과 장관님과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명확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단장은 들었을 것이고, 장관님이 명확하게 했던가 아니면 이거를 그 집단항명 수개죄로 하지 않고 감사관을 시켜서 지시 불이행으로 조사해보라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장관님이 성품상 이렇게 했다면은 그 위에 대통령실에 대통령님 정도 분이 지시를 했을 때 이런 가행 반응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상 그 대통령실이 관여가 돼 있고, 장관님도 그러니까 좀 더 오버하고 가행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해병대 사령관도 어쩌지 하다가 제대로 된 지시를 못하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대로 하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당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수에 악수를 꺼서 이렇게 크게 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커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이렇게 되는 이 현실이 저는 군 출신으로서 너무나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제가 평소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오늘 애처로워요. 혼자 사실은 그 전부 십자가를 치고 대통령님께 충성하는 건 좋으신데 그거 다 차단하고 혼자 책임지려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사실은.